안녕하세요. 강프랙탈입니다. 2022년 8월 19일 금요일 시황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파란불이 많았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현금 비중을 늘리시고 보수적으로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국내 증시는 거의 3일 연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장 초반에 약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소폭 반등 흐름을 보여주면서 보합권에 마무리를 하였는데요. 그에 반해 오늘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환율의 상승과 어떤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의 부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오늘의 주도주들이 어떤 종목이었고 오늘 좀 특징주들은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번 보시면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 들어서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소폭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반등 흐름을 보였던 LG에너지 솔루션이 약세 흐름을 보였고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어떤 흐름이 좀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는 날은 나머지 중소형주들은 볼 것도 없이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 섹터가 좀 반도체가 좀 올라오는 흐름을 보였었고 2차 전지도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주도 섹터들이 약세를 보인 모습이고요.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로 좀 떨어졌고 카카오뱅크가 오늘 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약 8% 하락을 했고 주요 임직원들, 우리 사주를 보유한 임직원들의 평가 손실액이 1억이 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하고 기업도 좀 예상보다 지금 실적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급락, 카카오뱅크 급락을 같이 살펴볼게요. 자, 카카오뱅크 국민은행 블록딜의 급락, 52주 신저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편 송금이 제한될 수도 있다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자, 살펴보면 지금 국민은행은 카카오뱅크 주식 3,800만 주 중 1,476만 주를 28,700원에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종가 대비 8% 할인된 수준. 그대로 시장에는 적용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28,700원. 딱 그 부분에서 지금 마감을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국민은행의 블록딜이 충분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율은 8%에서 약 5%로 낮아졌고 추후에도 국민은행 지분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지금 시장에 깔리는 분위기고요. 전략적 관계는 공고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지금 저평가돼 있거나 향후 성장성이 높다면 굳이 처분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늘 급락세가 나왔다는 것은 그다지 좋은 신호는 아니다. 지금 시가총액 13조 6천억 원,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고려를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싸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자, 제가 말하는 게 어떤 뜻인지 잘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카카오뱅크 하락세에 힘입어서 나머지 서비스 관련 업종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고요. SK 하이테크놀로지도 오늘 같이 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2차 전지 방막 코팅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차 전지 업종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고 주가를 보시면 25만원 부근에서 8만원대까지 그냥 주구장창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일 이평선이 아직까지 반등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지금 주봉상 20일 이평선 아직까지 반등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오늘 좀 오랜만에 강한 반등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을 뚫고 올라오는 흐름인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상승이 있을 경우에는 좀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털반도체 한번 볼까요?
서울반도체도 조금 버텨주는 흐름이네요. 예, 서울반도체랑 LG 디스플레이가 보통 같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는데 LG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업종 특성이 지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2분기는 수익성의 하락이었죠. 그만큼 어떤 디스플레이 판가가 좋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다? 여기서 더 내려가긴 어렵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뉴스 한번 살펴볼게요. 자, LCD 가격이 지속 하락해 디스플레이 업계 수익성이 감소하는 가운데 LG 디스플레이가 OLED 신시장 확대를 위한 R&D를 공격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OLED 관련 주들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눌렸거든요. 자, 지금 영국의 고용 증가율 역시 지금 11%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LCD 판가 하락에 따라서 지금 OLED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반기에는 OLED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경영 실적을 끌어올리고 출하 차질을 만회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최근에 흐름 좋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지금 조선주들은 지금 LNG선 수주 소식에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지금 조선 기자재 업종들이 좀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흐름이고요. 나머지 업종들은 뭐 힘이 없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힘이 없고, 어떤 기사의 어떤 뉴스에 좀 조심을 하면서 기사를 읽을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KH 하얏트 매각 소식에 지금 어제 시간에서 KH그룹들이 조금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면, 자, 서울경제에서 단독으로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이 단독 뉴스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면 뭐 KH전자, KH필로스 등 재무계선 청신호라고 부제로 썼는데, 자, 이게 얼마나 위험한 내용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H전자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KH전자 주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단독 기사가 나오고 1조 빅딜 성사되나 나오고, 다음날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던 KH전자가 하한가로 마감을 하였다. 자, 이 기사 쓰신 분 서정덕 기자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지금 서정덕 기자님이 쓰신 이 기사로 인해서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네, 그랜드하얏트 서울 매각에 나선 최대 주주, 매수자 측과 막바지 협상이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주요 투자자는 KH전자, KH필로스, KH건설, 자원테크 등 KH그룹을 주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KH그룹은 컨소시엄 형태로 약 6천억 원을 투입해 그랜드하얏트 서울을 보유한 서울 미라마를 인수를 했다. 1조 원 규모의 빅딜이 최종 마무리되면 재무구조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질적으로 KH그룹들이 지금 돈을 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금난에 허덕인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매각 관련 이슈가 나온다라는 것은 기업이 잘 운영되고 있을 때는 물론 좋은 소식이겠지만, 기업이 잘 운영되지 않아서 어떻게든 빠르게 현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어떤 뉘앙스로 비춰질 수가 있어서 그다지 좋은 소식이라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셨다면 어제 주가가 시간에서 올라갈 때 굳이 따라서 사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2천억 규모로 매각된 하얏트 서울 주차장 부지 M&A 건을 포함하면 투자 2002년 만에 수천억 규모의 차익을 실현하는 셈. 실질적으로 좀 매각 성사가 되지도 않았죠. IB 업계 관계자가 누구인지 밝히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자기의 의견을 그냥 전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책임을 져야 돼요. 발언에 대해서. 그래서 무리한 자금 조달.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면서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매각건에 대해 캐그리즈 관계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죠. 아는 바 없다. 한마디로 아는 바 없는 내용을 지금 이 서정덕 기자님이 진짜 마치 무슨 조단위 빅딜 성사된 것 마냥 기사를 쓰셔서 KH전자를 오늘 매수하신 분들은 약 30% 가까이의 손실을 입으셨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렇게 적자인 기업이 수익을 지금 내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 지금
단순히 저런 기사만 보시고 투자를 하신 분들은 굉장히 큰 손실을 입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기사를 좀 조심해야 된다. 이 점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보면은 지금 파란불이 조금 많은 편이고, 한세실업이 오늘 오랜만에 조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이평선을 깨고 지금 좀 반등세가 보이는 듯 하더니 이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이 나와주게 되면 추세가 다시 한번 하락세로 접어든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실적도 좀 좋아지고 있었는데 오늘 하락은 조금 시장의 분위기가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세실업은 좀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최저점 부근까지 온다면 그리고 반등세가 나와준다면 한세실업은 계속 지켜볼 필요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코스닥 시총 상위 볼게요. 자, 파란불이 훨씬 많죠.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비엠, LNF 등 2차전지 관련주들도 그냥 쭉쭉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 저는 최근에 이거는 좀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는데 시장에 비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오늘 마침 하락이 나와 주었고요. 그리고 알테오전과 에코프로 등, 에코프로도 요새 지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최근에 조금 무서운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장난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상 이렇게 올라갈 건 아니거든요. LX 세미콘도 4.7% 가까이 떨어졌다라는 점. 자, 지금 이렇게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을 때 섣불리 주워 담을 게 아니라 보수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스템 임플란트 지금 5% 가까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횡령 이슈가 있었던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샀던 것 자체가 이 넌센스입니다. 이렇게 바로 올라갈 게 아니거든요. 이건 왜다? 외국인이 물량을 던지기 위해서 샀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전혀 낚이시면 안 됩니다. 외국인 보유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보유지분을 털기 위해서 주가를 띄웠던 것이다. 저는 10만원 밑으로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실적이 올해 뭐 1조 전망이라고 하지만 횡령 이슈가 있은 다음부터 내년부터 실적을 봐야 되는데, 내년은 실적이 많이 감소한다면 주가가 하방으로 내리꽂을 수가 있다라는 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 신규 상장주들도 좀 약세를 보였고, 자, 전반적으로 다 파란불이죠. 이런 광경 오랜만에 보실 텐데, 뭐 카나리아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뭐 쳐다볼 필요도 없고요. 자, 지금 전반적으로 바이오니아도 최근에 조금 계속해서 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같이 팔고 있죠. 이런 상한가 거래량이 살아있어서 버텨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첫 번째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가 나왔죠. 여기서 물량 무조건 털었다고 저는 봅니다. 무조건 물량 털었고, 두 번째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이 나왔죠. 여기서 물량 털었습니다. 여기서 그냥 손실을 보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물량을 그냥 보합권에서 정리하거나 평단가 부분에서 정리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둘 다 물량을 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이슈가 지금 나온다고 해서 더 이상 주가 부양을 다시금 끌어올리기는 좀 쉽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확진자 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추이 지금 쭉 최근에 최근 30일 동안 좀 7만 명, 15만 명, 18만 명 찍고 다시 조금 내려가는 모양새인데, 지금 이렇게 확진자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코로나로 다시금 코로나 관련 섹터를 올리는 것은 쉽지는 않다. 하지만 시장에 아무런 이슈가 없을 경우에 제약바이오 쪽은 충분히 주목을 다시금 받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만으로 올라가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자, 테마는 장중에 나올수록 강하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테마는 장중에 나올수록 강하다. 그리고 두 번째, 신선할수록 강하다. 물려있는 사람이 많이 없는 섹터가 강하다. 자, 실질적으로 이미 이거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실질적으로 기존에 물려있는 물량이 많다고 한다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신선할 확률이 적겠죠. 왜냐? 기존에 한번 써먹었던
테마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한번 써먹었던 테마는 신선도가 떨어지고 물려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듯 하더라도 무조건 개인들의 어떤 매도세, 손실 회피 심리가 발동해서 주가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 어렵거든요. 모든 사람이 주가로 수익을 보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그런 목표는 조금 사실상 좀 지양을 하시고 항상 보수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과 함께 가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몰래 조용히 가파르게 급하게 올라간다는 점, 진짜 갈놈들은 급하게 올라간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인선 ENT가 최근에 조금 눌리다가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네요. 하지만 물려있는 물량이 많다. 그래서 이렇게 쭉 급락세를 보이다가 윗골이 하나 나왔다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은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물려있는 물량이 없는 종목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음봉이 쭉 나와주고 있고요. 랩지노믹스는 오늘 조금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약간 에이프릴 바이오도 오늘 조금 장막판에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다라는 점, 에이프릴 바이오 관심있게 보셨다면, 제 영상 관심있게 보셨다면 해당 종목 매매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조금 어려우실 텐데, 자, 제가 반등 시점 말씀드렸죠? 반등 시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율이 1,300원 초반대로 하락.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로 들어오는 시점. 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증시의 추가적인 반등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기억하셔서 추후에 시장 반등을 체크하시고 다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시장 고생 많으셨고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